안녕하세요. 대우건설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대우건설이 모처럼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어제 하락세를 멈추고 오늘은 약간이라도 회복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장 큰 관심사는 그거예요. 이 회복세에 힘을 받으면서 좀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잠깐이라도 상승세를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위에 맞고 내려와도 된다. 다음 바닥은 어디냐? 바닥을 더 내려가지는 않을지, 이게 제일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우건설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오늘 영상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단일 종목으로서 대우건설이 지금 어떤 흐름인지부터 잡아보도록 할게요. 대우건설이 지금 상승을 하고는 있는 거냐? 긴 기간에서 보면은 물론 상승은 하고 있죠. 저 바닥에서부터 여러분, 작년 말쯤 12월쯤에는 대우건설이 3,000원대였어요. 4,000원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는 와 있으니까 분명히 상승 자체는 했어요. 대신 이전에는 이렇게 빨리 잘 올라가 줬었는데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상승세, 이 가파르게 올라갔었던 이 상승세가 끝이 날까 봐 그게 무서우신 건데, 일단은 이런 그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대우건설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상태고, 한 가지 더. 우리 모두 이 자리까지는 안 내려오길 바랬어요. 안 내려오길 바랬는데 결국은 여기까지 내려와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추가로 밀릴 가능성 높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완전히 벗어나면서 저 아래 구간, 이제 이 하단에 있는 돈의 흔적이 10,000원대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 자체는 일단은 조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시간의 문제도 있는데요. 이 기한의 문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래까지 추가로 밀린다기보단 지금부터는 좀 지지를 하면서 위쪽을 바라볼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자리가 무슨 자리길래 지금 자리에서는 지지가 가능한 건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 자리는 여러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전에 바닥에서부터 상승 한번 했어요. 그죠? 이때도 우리 굉장히 신났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급등을 하면서 올라가고, 그 급등을 했다가 에너지를 정리했었던 구간입니다. 그 구간의 하방까지 지금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방을 터치를 하면은, 그 하방이 지금 15,000원대인데 하방을 터치를 하면은 그래도 매수세가 잡히면서 어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추가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약간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15,000원대부터는 일단은 조금 지지를 하면서 매수가 잡힐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바랬었던 건 아니에요. 대우건설도 여기까지 내려올 상황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빅베스 단행하면서 일단 재무적인 부담을 줄여냈는데, 여기에 더해서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어요. 실제로 실적이 터졌고, 그리고 앞으로 모멘텀이 크게 굵직굵직한 게 많이 남아있죠. 일단 원전 앞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많이 필요해요. 여기에 더해서 중동에 지금 전쟁 중이죠. 또 때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사실 오데리가 하방을 조금 더 열어둔 상태인데, 일단은 중동 전쟁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은 재건과 맞물려서도 추가로 모멘텀이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기간 중에서 쫙 치고 올라갔었던 이 강한 흐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지금 상황이 문제가 된 것이기도 한데, 일단은 여기에 더해서 실적까지 잘 받쳐주었기 때문에 사실 60일 추세를 꺾으면서까지 완만하게 만들면서까지 눌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종목 상황 자체가 그래요. 이 60일 추세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기간상 60일 정도라고 하면은 딱 3개월 정도예요. 그 장이 열려있는 날들 기준으로 했을 때, 개장일 기준으로 했을 때 3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 기간이면 딱 실적 발표랑 맞물려져 있죠. 그래서 60일 추세선이 보통 이 실적에 충족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을 좀 추종을 하는 편인데, 지금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줬잖아요. 그죠? 어닝 서프라이즈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을 꺾으면서까지 눌리는 지금 상황은 사실 대우건설에 지금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까지 밀려있을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60일 추세선이 꺾이는 그 지점, 완만해지는 지점들 있죠. 그 지점부터의 가격대는 딱 이 정도 날짜부터 될 겁니다. 딱 이 정도. 그죠? 이게 완만해지는 움직임이니까 딱 이 정도 자리죠. 한 2만 원대부터예요. 이 2만 원대부터는 대우건설이 굳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을 자리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만 원대까지는 그래도 빨리 회복이 가능한 자리이기도 해요. 그리고 원래 그랬던 이 대우건설 움직임의 향방을, 원래 그랬어야만 했던 이런 움직임을 증명을 하는 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죠. 자,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를 좀 챙겨보시면, 외국인이 특히 더 많이 매수를 했으니까 외국인을 좀 위주로 보겠습니다.
19일 날 굉장히 대량 매수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26일에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 19일과 26일의 주가 상황이 어땠느냐? 지금 오데리가 빨간색으로 세로선을 그어둔 날이 19일이고 26일입니다. 보시면은 이때 푹 떨어지면서 뭔가 지지할 만한 자리까지 내려간 그날이죠. 그날 대량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추가로 밀려나다가 또 훅 떨어져가지고 여기는 이제 좀 지지하지 않을까 싶었던 그 자리에 또 대량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이 굳이 왜 여기에 대량 매수를 했느냐? 여기는 지지할 것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밀린다 해도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대량을 잡았는데 밀려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밀려났지? 그러면 또 평단가 조정해야지 하면서 또 추가로 대량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지하겠지라고 매수를 했는데 또 밀려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래서부터는 어떻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밀릴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 완전 하방으로 내려와 있는 이 18,500원 아래까지 내려와 있는 그 날들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죠. 진짜로 여기까지 밀릴 자리는 아니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구간은 그래도 올라가도 빨리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히 기관 중에서 지금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냐면은 보시면 딱 보이시죠? 금융투자랑 연기금이 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연기금은 이게 전에 언제쯤이었지? 6월 말쯤이었나?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연기금 그분께서 그랬어요. 연기금 그렇게 단타 치는 기관 아니다. 막 그런 식으로 기사가 나왔던 걸 오대리가 본 기억이 있는데 그쵸? 원래는 단타 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포지션을 잡을 만한 자리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 굳이 대량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들어올 때보다 확실히 많은 수량을 한 번에 잡아냈죠. 그리고 동시에 금융투자기관 지금 자리 정도는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금융투자기관은 단타를 합니다. 단타를 하기 때문에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매수를 하면서 자리를 잡아놨다. 그리고 확실히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딱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는 반등을 해도 빠르게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그래도 빨리 올라가서 어떻게든 18,500원 찍어보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빠른 반등도 가능한 상태이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진짜 살벌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그냥 어제까지는 계속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딱 그냥 기분 좋은 건데 그래도 양봉이 나올 수는 있구나 하면서 기분이 좋은 건데 물론 이 정도를 만족을 하시면서 오늘 매도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종토방 가도 오늘 탈출했다. 나는 나간다. 난 떠난다라고 하시면서 떠나신 분들 많으신데 그래도 여러분 원래 대우건설이 지지할 만한 자리는 외국인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기관이 판단하기도 그렇고 이 자리는 아닙니다. 조금 더 윗단이에요. 약간 더 윗단이고 한 2만 원 윗단은 좀 지지할 만하지 라고 원래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그래도 이 정도 자리까지는 2만 원 이 정도 자리까지는 조금 빨리 회복 반등을 할 수 있을 만한 자리니까 오늘은 살짝 아쉬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자. 살짝만 더 기다리셔가지고 월요일 정도, 월요일, 화요일 정도 아마 이번 단기 고점을 찍을 테니까 그때 한번 난 정리해야겠다 하시면 그때 나가셔라. 어차피 또 눌릴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데이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일단 추가로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부터 또 추가로 매수하시면 되니까 일단 대량 매도보다는 지금 영상 봐주신다라는 것은 그래도 조금 기간을 지켜보실 의향이 있다라는 뜻이시겠죠. 그러니까 소량 일단은 나 조금 열받았었는데 그거 이 정도 매도하면 좀 기분이 나아질 것 같다. 그 정도 물량만 일단 매도하시고 여러분 지금 삼전이랑 하이닉스 이동하시는 거 위험해요. 오데리는 가능하면 삼전과 하이닉스로 이동하시기보다는 그냥 대우건설로 추가로 매수를 하세요. 저점에서 다시 잡기만 하시면은 또다시 2만 원 윗단으로 올라가려고 또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조금씩만 높여 나가면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죠.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건데 바닥을 드디어 보고 조정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는 진짜 좀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23일 정도까지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 오데리가 진한 보라색 거의 검정색으로 보이실 텐데 이전으로 세로선을 그어놨는데 이날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이날까지만 버티면은 시장의 상황, 흐름 자체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지금 몰려있는 이 뭐랄까요? 매수세 자체가 좀 가라앉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 열기 자체가 좀 식어들면서 다른 종목으로 돈이 풀릴 수가 있는 기점이 23일이에요. 왜냐? 23일 날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셔라.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그래도 이전에 윗자리로 쫙 치고 올라갔었죠. 이때 상단이었었던 27,500원 이 정도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갈 땐 나가시더라도 나 일단은 너무 살벌했어
없어서 안 되겠다. 국내 시장 잠깐 떠나고 싶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나갈 땐 나가시더라도 그래도 27,500원 이 정도까지 회복을 했을 때 나가시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어제까지 눌리는 이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가 될 수 있었죠. 오늘 빨리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당장 그 시장 상황에서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기회로 볼 수 있는 분들은 정말 흔치 않아요. 진짜 살벌하잖아요. 내일 또 내려가면 어떡해,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를 한다 해도 매수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매수 결정 못 내리시고 또 막 내려가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시다가 나 도망갈래 하면서 굉장히 애매한 구간에서 매도를 해버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살벌한 시장 상황에서 나 혼자 좀 매매 판단 내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다. 나 그래도 좀 저점에서 매수 결정 자체를 좀 내리고 싶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이때 망설이신 분들 많으실 건데 망설이지 않고 나는 매수를 하고 싶다. 저점을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일단은 망설이지 않고 내려가기 전에는 매도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그 판단이 혼자 어렵다 하시면은 오대리가 옆에서 오대리 지금 매수합니다. 같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알려드릴 거고 오대리 지금 매도할 겁니다. 지금 같이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좀 누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판단은 어렵다. 나 혼자 너무 힘들다. 라고 하시면은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건데 어떻게 이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오대리랑 비슷한 타이밍에 그래도 매매를 해보실 수가 있느냐?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8354번 이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어제 수요일 날 망설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바닥에서조차 내가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이 서지 않아서 망설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다음에는 기회 놓치지 않고 저점에서는 한번 잡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지점에 잡으실 수 있도록 그리고 올라갔을 때 눌리기 전에는 일단 한번 정리하실 수 있도록 모델이가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같이 매수하자,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자라고 문자 드릴 거니까 이렇게 오대리의 대응 문자 같이 받아보시고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같이 매매하셔가지고 적더라도 기회 놓치지 않고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오늘 장중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 대응 가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지금 시장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우시기도 하고 도대체 내 종목은 언제 터지는 것이냐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분명히 드실 것 같아요. 딱 1분간만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냉정하게 팩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행보를 하던 여러분이 중심을 못 잡고 흔들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거대 자금을 굴리는 세력의 의도와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델이가 그동안 어떤 변동성 장세에서도 고점이나 저점을 정확하게 짚어내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뉴스, 시장 분위기,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세력이 어느 정도 조작도 가능하고 개미가 이것을 믿도록 호재가 터지면은 그것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개미의 관심을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개미의 돈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데리는 최대한 차트 이면에 숨겨진 이 세력의 거대한 돈의 흔적,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돈의 흔적과 거래량, 그리고 그들의 의도,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그 지점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세력의 목표가와 평단가를 체크를 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력들은 개미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판을 짜고 있습니다. 주가를 누를 때도 마찬가지고요. 공매도 폭탄 터트리면서 계속해서 누릅니다. 그런데 또 고점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 종목 이제 잘 나간다. 괜찮다. 호재 터진다. 그러면서 불장이다 하면서 안 사면 바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개미들 돈은 이곳에 묶어두는 거예요. 고점에 묶어놔가지고 또 그들은 그 고점 갔을 때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기고 개미는 여기에 물려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 경고도 마찬가지고 시장 과열하는 제도, 이런 제도들,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마저도 그 제도 안에서 교묘하게 이용을 하면서 종목의 차트, 심지어 주가, 시장 분위기, 종목 분위기 자체를 전부 다 흔들고 있는 게 세력의 본질입니다.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 번갈아 물들이면서 전형적으로 연출을 하고 그들은 그 사이에서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잘 상승하다가도 갑자기 눌리는 구간, 물론 단기 고점 찍고 개미들 모두 생각하기에 이제 조정 들어가겠구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조정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냥 들어갈 조정보다 더 강하게 찍어 누릅니다. 뭐로? 공매도로. 공매도로 찍어 누르면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죽이면서 이 종목은 끝이다 라는 뉘앙스를 굉장히 강하게 주죠. 하지만 결국 여러분 세력이 공매도로 에너지를 쌓는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 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 올라가게 막고 있다가 결국은 그들 생각에 드라이브 걸 시기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위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시키면서 끌어올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면은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또 투자 경고로 지정당하죠. 이런 속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투자 경고 당하면은 주가가 밀린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개미들은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투자 경고마저도 앞에서 얘기 드렸던 대로 세력이 좌지우지하고 있다. 보시면은 개미 털기를 한 번도 아니고 세 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개미를 털어내면서 이 윗구간에서도 다시 매수를 하면서 그들은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구나. 아, 또 급락을 하는구나. 이제 끝인가 보다. 이런 뉘앙스를 줘놓고 결국은 빨리 회복시키고 갭상승 시켜서 또 찍어 누르고 이게 이 투자 경고 당하게 되면은 주가 당장 눌리는 거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이다라고 인식한 개미를 털어버리고 있는 세력의 의도에 휘둘려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또 이 윗구간에서 공매도로 여기에 또 개미를 묶어둡니다. 더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간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심어주면서 개미를 묶어놔요. 그리고 고점에서 털어버린다. 그리고 그 털기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다음 구간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이 과정을 반복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미들은 저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이때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3,900원, 4,000원 안 되는 가격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구간에서 다 털리세요. 물량 전부 다 뺏기십니다. 그래가지고 수익은 챙기시죠. 그런데 고점 찍어봤자 10,000원. 분명히 크게 수익은 챙기시지만 10,000원의 끝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은 30,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력의 의도를 잘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세력이 진짜로 드라이브를 걸 만한 종목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종목 판단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이게 복잡합니다. 기저에 깔려있는 거래량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것만큼 중요한 공매도 잔고 어느 정도 쌓고 있는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게 실제로 수급이 빠지고 있는지 아닌지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따져봐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우리가 이 세력이 쥐고 흔들고 있는 이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구간들에서 최대한 물량을 뺏기지 않으려면 세력이 지금 구간에서 만들고 있는 평단가 구간 그리고 찍어 누르는 그 구간까지 알아내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 혼자 이런 것을 여러 종목들 전부 다 챙기면서 알아보시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빈번히 우리는 이 정신없는 호가창이 번쩍이는 이 정신없는 장중에서 결국은 여기는 고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 매도를 하시고 여기가 저점 같다 라고 하시면서 애매한 지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력의 의도에 당하시지 않도록 오데리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도 지점을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 그들의 의도를 읽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모든 종목 전부 다 빠르게 전달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위해서 오데리가 이 리포트를 정리를 해서 이미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오데리의 리포트 안에는 장중에 주가가 어느 지점에 가 있을 때 세력의 의도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매수를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지점, 목표가, 대응 전략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이 지점에 있어. 에너지 정리하고 있어서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게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으실 필요가 없어요. 이게 아무리 강력한 호재로 급등을 하든지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숨고르기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던 우리 기술도 이후에는 숨고르기를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미 이 숨고르기를 마치고 저 바닥에서 다시 급등을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빠르게 출발을 할 만한 종목들 3개까지 리포트에 같이 정리를 해서 묶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시장 방향성 못 잡고 헤맬 때 우리는 이 후속주들, 지금 준비 끝마치고 있는 종목들을 먼저 선점을 하셔서
저점에서 선점을 하셔가지고 순환매 수익을 확실하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고 이 판을 깨부수고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이 종목의 최종 목표가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중장기 시나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단기 대응은 앞에서 다 얘기를 드렸고 이제 세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대리가 아까 얘기 드렸어요. 앞에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를 드렸는데 올라갔다가 밀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가슴 아프게 그런 밀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냐? 라고 불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단기 추세적으로는 한 번은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언제나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지금 우리 절실하게 느끼고 있죠. 제발, 진짜로 제발. 바닥 좀 확인하고 저점 좀 높여라. 그죠? 우리 이것만 있으면 돼요. 진짜 저점 조금만 높이면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 자체는 저점 만드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이유는 계속해서 설명드렸죠. 삼전하고 하이닉스로 투매세가 너무 몰리고 있고 레버리지가 그 성향 자체를 강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2배 추종을 하다 보니까 손실 보실 때도 2배로 보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이 손실폭을 줄여보시겠다고 이게 사실 레버리지면은 짧게 끊는 게 제일 편하긴 하거든요. 이 심리적으로 제일 편합니다. 짧게 끊어 가셔야 되는데 이거를 장기 투자가 되는 순간 일주일 넘는 순간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메꿔 보시려고 돈이 자꾸 여기로 투입이 되다 보니까 다른 종목으로 돈이 안 잡히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삼전하고 하이닉스에 몰려있는 투자 열기 자체가 조금 사그라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기 자체는 이제 삼성전자는 어차피 실적 발표했죠. 이미 어느 정도 소실되었습니다. 하이닉스도 23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두 양사다 뭐 실적 발표하고 어차피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테니까 일단 그걸로 투자 열기 자체는 조금 진정세에 접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 살벌한 것도 아셨고 이거 진짜 2번 다시 안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런 분들이 돈이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분위기 보다가 기관이랑 외국인은 이미 슬슬 매수 시작을 했죠.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 있죠. 연기금이 조금 더 물량 늘리면서 대량 매수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바닥 지지를 하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날의 스타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23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이제 조금 더 돈이 유입이 되면서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위로 올라간다고 한들 저항받고 내려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지금은 너무 내려가다 보니까 도망가고 싶으신 분들도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분들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양봉 한 번 나오면 난 매도해버린다라고 하면서 떠나버리시니까 저항 잡힐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델이가 대우건설 이 공매도 수량 보고 착잡했습니다. 하필이래요. 그렇죠. 여러분 내려갈 때는 더 찍어 누릅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찍어 눌러요. 보이시죠 지금? 데일 하단 이틀 동안 공매도 수량 자체를 확 늘려가지고 눌렀습니다. 첫날에 강하게 눌러보고 이 정도 버티는구나. 내일도 버티나 한번 보자 하다 보니까 또 찍어 눌러놨어요. 바닥에서 더 살벌하게 누릅니다. 물론 공매도 잔고 조금 더 늘려놨을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늘렸습니다. 양일 동안에는 좀 늘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라도 오늘은 좀 양봉이 터질 때마다 크게 터지면서 위로 더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 거기도 해요. 하지만 그냥 기분이가 안 좋죠. 이렇게 시장 힘들 때 꼭 찍어 누르고 있다 보니까 기분은 좋지가 않은데 사실 이 기분 좋지 않은 이 흐름 뒤에는 쇼커버링이라도 터트리면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만지고 있다. 이 흐름 자체를 좀 파악을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공매도 물량으로. 그래서 지금 자리는 여러분 어차피 회복한다고 한들 2만 원 위로 올라가면 완전 기회다라고 하면서 일단 개미들의 투매. 일단은 매도하겠다. 일단은 나는 털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매도세가 잡힐 거고요.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일단은 공매도 세력도 찍어 누릅니다. 양봉 길게 나오면 어차피 쇼커버링 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또 찍어 누를 거예요. 그러면서 지지를 계속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터져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저 21,500원 상단까지도 가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2만 원 윗단부터는 매도세가 강렬하게 잡히기 시작을 할 거니까 사람들, 개미들의 매도세 그리고 공매도까지 세력의 공매도까지 찍어 누르기 시작을 할 거니까 일단은 나 물량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지점에서는 물량 정리 한번 하고 가시면 되겠다. 이게 다음 주 흐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닥을 지지를 하는 거예요. 더 안 내려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더 안 내려가는 움직임이 확인이 된다. 지지에 성공을 해냈다. 우리 그럼 완전 축배를 들겠죠. 진짜 축배 들어도 될 만한 일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지지하는 데만 성공을 하면은 그래도 여러분 27,500원까지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까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고요. 왜냐면 애당초 버텼어야 됐던 자리가 2만 원대이기 때문에 27,500원 그냥 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박스권 만들면서 조정을 겪었어야 했을 종목이 여기까지 밀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27,500원까지는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윗구간들부터는 이제 추세 타면서 움직이다가 우상향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이제 37,500원 구간에 도착을 하면은 다시 한번 급등을 만들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일단은 이 37,500원 정도까지만 일단은 목표를 하시고 조금 더 이 기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복을 빨리 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물린 개미들이 완전히 돌아올지도 미지수죠.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좀 안전하게 37,500원을 기대를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대리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체크를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할 건데요. 수급 흐름을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오대리가 기간을 조금 전기간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이에요. 그게 언제냐면은 여기 바닥을 보고 있을 때 딱 이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딱 여기 빨간색 선 들어오기 전까지입니다. 이날까지입니다. 이날까지 누가 매수를 많이 했느냐를 보시면은 개인입니다. 개미가 압도적으로 많은 순매수를 했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털어내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기간을 이제 좀 바꿔볼게요. 6월 19일부터 지금까지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모델이가 지금 기간을 바꿔놨어요. 하락세로 접어든 그때부터죠. 그때부터의 수급을 보시면은 개인이 순매도를 하고 있고 물량 자체를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수급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즉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바닥기관에서 물량을 싹 흡수하고 있는 것은 개미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이 가져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결국 상승해서 또 고점마다 물량을 떠넘겨 받는 것은 개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이런 짜증나는 역사를 끊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진짜 너무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락을 하고 있을 때 이 아래로 내려왔을 때야말로 진정 우리가 매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물론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르는 바닥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세력이 준비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우리도 최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이제 머지않았어요. 진짜 머지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되니까 우리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매수 잘 하시면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잡주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해서 모두 잡주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빨리 올라갈 수 있을 테니까 빨리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일단은 지금 눌리고 있는 구간 뜻하지 않게 이 내려와 있는 이 구간에서 최대한 준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대우건설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 도움이 되셨다, 나 조금 안심이 된다, 앞으로 대우건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가 생기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